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더니 이제 조금 그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내용은 부엌에서 항상 있고 우리 곁에 있는 식재료입니다. 이 5가지의 식재료만 활용을 한다면 어떤 질병이든지 다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면역력을 푹푹 올릴 수 있습니다. 차가웠던 몸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 다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식재료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유해 산소를 억제하는 황산화 당근입니다. 본초 강목을 보면 당근은 피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심장과 위장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여 식욕을 증진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각종 장기의 기능을 높이는 건강한 채소라는 것입니다. 당근이 함유하고 있는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제입니다. 이 물질은 몸에서 발생되는 유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의 비정상적인 변형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유해 활성산소는 당뇨, 동맥경화증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당근은 그 어떤 식품보다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고 있습니다. 당근을 충분히 섭취하면 암, 고지혈, 심장병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섬유소도 아주 풍부하고 섬유소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에 고혈압에도 좋습니다. 1982년 미국 과학 아카데미는 비타민 A, C, E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가 맑아지고 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A, C, E뿐만 아니라 인체가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당근입니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을 없애는 사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치고 사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과는 장 해독에 아주 효과가 좋은 해독식품입니다. 사과에 장에 도움이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유산균 등 좋은 균을 늘리는 한편 대장균과 같은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장내 환경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재해로 배출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펙틴은 과육보다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장내에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대변을 적당히 굵기로 만들거나 딱딱한 대변을 부풀려 장벽을 자극해 배변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변비와 설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섬유소는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가 하면 장에서의 콜레스테롤 재흡수도 막아줍니다. 따라서 매일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평균 10% 이상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사과는 고혈압 환자에게도 무척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나트륨입니다. 몸속에 나트륨 함량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사과는 다량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고 혈압약 역시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사과는 그 자체로 혈압약인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뇌의 혈류를 향상에 도와 뇌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귤입니다. 귤은 청열 주스의 감초입니다. 오렌지나 레몬, 귤 등 감귤류에 펙틴을 비롯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장 속에서 수분을 조절해 대변을 부드럽고 잘 나가게 합니다. 감귤류는 설사와 변비 양쪽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는 귤 껍질과 안쪽에 있는 흰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알맹이만 먹지 말고 흰 부분도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흰 부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혈중 중성지방의 분해 작용이나 아토피 등 알레르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액의 지방 노폐물을 배출하는 양파입니다. 네 번째는
혈액에 지방과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양파입니다. 양파에 있는 유와 알릭은 황화합물인 풍부한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을 상승시킴으로써 피를 해독합니다. 양파 껍질의 플라보노이드의 성분은 혈액의 지방과 노폐물을 배출하고 산소와 영양의 신체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혈액 속에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 축적을 억제하여 동맥경화와 고지혈을 예방하고 탁한 혈액이나 손상된 혈관을 치유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치매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양파의 각종 성분은 인체 내의 다른 물질과 함께 작용하여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양파를 까다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물질이 혈액 응고를 방지하고 혈전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의 놀라운 혈액순환의 촉진 능력은 피로 해소를 돕고 흔히 말하는 정력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양파가 인슐린을 분비시켜 혈당치를 내리게 해서 당뇨병에도 특별히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양파가 피를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다양한 성분을 균형을 맞춰준다 해서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피 해독과 혈액순환을 위해서 양파만큼 좋은 음식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액 응고를 방지하고 혈전을 분해하는 생강입니다. 본초 강목에는 생강이 갖가지 병을 예방한다고 실려 있습니다. 한방약재 100여 종 가운데 70%가 생강을 배합할 정도로 생강은 한약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탁월한 효능을 지녔습니다. 생강은 한마디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생강이 많은 한약에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해독력 때문입니다. 생강은 다른 한약재에 있을 수 있는 독성마저도 방지해 줍니다. 장균이나 장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고 당뇨병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의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혈전, 즉 딱딱하고 끈적끈적한 피를 분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혈액 응고 방지제를 먹고 있는 경우에는 이 생강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탁월합니다.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청열 주스에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16세기의 유럽에서는 패스트가 창궐하고 런던에서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을 당시에 생강을 먹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생강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해독작용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 국왕인 헨리 8세는 런던 시장에게 명령해 국민들에게 생강을 먹도록 장려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생강은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관이나 유통상의 문제가 있어서 곰팡이가 필 때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생강에 피는 곰팡이는 그 자체가 강력한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생강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신선한 것으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강력한 식자재 재료를 가지고 천하무적 혈관 청소 주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도 않고 가까이 있고 비싸지도 않고 매일 드실 수 있습니다. 식자재 재료는 당근 1인이 먹을 경우에는 당근 1개에 사과 2분의 1쪽, 귤이나 오렌지 하나 반 쪽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양파 5g, 생강 5g, 물 조금 이렇게 해서 거기에 천일염을 넣어야 돼요. 천일염을 넣어야지 이 모든 식자 재료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거의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드시면 바로바로 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이 가뿐해지거나 눈도 맑아지고 또 변비의 문제가 해소가 되고 비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배에 앞에
배 쪽으로 비만이 있는 분들은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이 되어서 허리가 좀 얇아질 것이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이 좀 다운이 될 것이고, 고지혈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액의 농도가 좀 물러질 것이고, 여러 방면에서 좋아질 것입니다. 처음 혈액의 농도가 아주 이렇게 좀 탁하신 분들은 조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혈액 안에 오랫동안 농축되었던 혈액이 녹아내리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드시고서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청일 주스의 재료가 있으면 또 올려주세요. 저도 배워야 되니까요. 저만 배우는 게 아니고 모든 분이 또 알고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햇살이었습니다.